하지만 지금 생각하니 제 선택은 어쩌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에 앞서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안동에 살고 있는 40대의 직장인 여성이에요. 이렇게 소개를 하니까 뭔가 짜릿한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업주부로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20대 중반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이런저런 중소기업에서 잡일을 하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어떤 사무직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정말 잡일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이었어요. 서류 정리나 출력, 복사는 물론이고 커피 심부름에 물건 나르기, 정수기 교체까지도 제가 해야 했죠. 심지어 어떤 회사는 내부에서 밥까지 해먹었는데 그때 저는 밥과 국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일이 모두 잡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도 불만은 없었습니다. 이왕 태어난 거 그냥 살자라는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23살 봄에 저희 회사 거래처 미팅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많이 힘들겠다. 이런 일을 어떻게 여자가 해요? 이리 주세요. 그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마주치다가 식사를 같이 하게 되었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연이 되어 연인이 되었죠. 남편은 만나면 만날수록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었고 저도 나름대로 그 사람에 맞춰 더 능력을 키우려고 노력했네요. 자격증을 따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는 일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만남이 이어지고 있던 날에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고 저는 무서웠지만 수락을 했어요. 왜 무서웠냐면 저는 고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버려진 기억도 부모의 이름조차 모르는 그런 아이였기에 가족을 그 누구보다 빨리 만들고 싶었지만 고아라는 현실의 벽은 올라서기 힘든 부분이었죠. 심지어 남편은 좋은 대학,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달 정도가 흘러서 인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 이 사람이야. 내가 말했던. 인사해. 우리 엄마, 아빠, 그리고 내 여동생. 안녕. 참 애가 좀 없어 보이긴 하네. 옷은 괜찮은데 눈이 참 어둡고 뭐라고 그랬지? 엄마, 빈티. 그걸 빈티라고 그래. 아니면 울상? 그래, 울상이네. 이러니 복이 없지. 인사는 됐고 여기 앉아라. 엄마 좀. 그런 말을 왜 해. 미진이 너도 좋은 말로 할 때 언니한테 잘해. 넌 가만히 있어. 우리는 뭐 좋아서 이러고 있어? 엄마 아빠 이게 최대한 참는 거야. 네가 자식 새끼 낳아봐라. 저 빈집에 보내고 싶은지. 그건 엄마 말이 맞아. 그리고 요즘에 결혼은 결혼식장에 들어가도 모른다던데. 언니? 됐거든? 진짜 왜 그래. 사람 앉혀놓고 이러는 법이 어디 있어. 그래, 둘 다 조용히 해라. 아가씨, 기분 나빠하지 말고 앉으세요. 네. 원래 부모라는 게 이래요. 우리가 이 녀석한테 거는 기대라는 게 있는데, 그리고 솔직히 아가씨가 많이 기우기나 하잖아요. 내가 애비 되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시작은 그치 좋지가 않아. 아빠, 시끄럽다. 너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이런 결혼을 하겠다고? 미친놈, 아주 사탄이 들렸어. 여자한테 빠져가지고는 집안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이거야? 모르겠고 이 여자 아니면 결혼 안 할 겁니다. 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된다. 저거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따고 요리도 배우고 운동도 했는데 이런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제게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울었고 남편은 저를 달래주었죠. 하지만 저희에게 결혼은 절대로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날이 갈수록 남편은 지쳐 보였고 결국 제게 이별을 고했죠.
참 힘든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가족의 반대를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그걸로 진짜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헤어지지 못해서 그냥 함께 살고 처음부터 모든 걸 만들어가는 그런 스토리.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이별의 후유증에 힘들어하며 8개월, 9개월 정도가 흘렀을 때 제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제 앞에 나타나서 다시 청혼을 한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드디어 허락하셨다고.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은 돌아왔다고 말이죠. 잘 왔다. 여기 편안하게 앉아요. 차는 마실 거죠? 어떤 걸로 줄까? 미진아, 얼른 차 준비해. 나? 내가 왜? 아, 제발 엄마. 이게 그렇게 말했는데 언니한테 깍듯이 해. 아니면 너 용돈 없어? 지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어디서 한탈이야? 아, 알았어 하면 되잖아. 차 뭐 드실 건데요? 커피요. 그때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부드럽게 웃으시더군요. 우리가 그때는 미안했어요. 자식 가진 부모가 다 그랬지. 생각해봐요. 우린 갑자기 그렇게 아가씨 데리고 오니까 놀라기도 했고 이해해 줄 거죠? 당연하죠. 저라도 그랬을 텐데요. 어쩜 이렇게 이해심도 좋을까? 내가 그때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그치? 맞아, 엄마. 엄마 그때 너무 흥분하긴 했지. 내가 뭐라 그랬어. 요즘 세상에 이런 여자 없다고 몇 번을 말했어. 진짜 잘 보니까, 그치? 그래. 근데 나도 혹시나 아가씨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을까? 나는 그날 이후로 잠을 설쳤어요. 내가 원래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야.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버님은... 그게 사실 병원에 입원했지 뭐야? 우리 아빠가 그때 일 때문에 그런가? 마음이 계속 쓰인다 그런다 하시다가 갑자기. 저는 놀라서 입을 막았죠.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 거 아닐까? 아니야. 아버지가 원한 일이셔. 빨리 결혼하는 걸 보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셨고. 그래 아가, 이제 이렇게 불러도 되지? 네? 네 어머님. 아이고 너무 좋다. 새 식구 아니다. 가족이 생겼어. 날 엄마라고 생각하렴. 나도 널 딸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감사합니다 정말로. 결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정말로 정신을 차려보니 시댁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죠. 회사는 그만둬야 했는데 아버님의 병환 때문에 곁에서 치료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담당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흔히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 때문에 몸이 불편하신 상태였어요. 거동이 불편했고 병원을 오가는 것도 일이었죠. 물론 당황스럽긴 했지만 저를 믿고 의지하는 게 그때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이 저에게 굉장히 잘하기도 했고 심지어 남편은 그것도 일이나 다름없다면서 제 월급보다 많은 돈을 쥐어주곤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색을 했다가도 제가 시집을 잘 갔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저 역시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렇게 생각했고요. 흰 쌀밥보다는 무밤이나 잡곡이 중풍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봤는데 어떠세요? 우리 새아가는 이제 어쩌면 이렇게 예쁜지.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다니까. 아픈 시아버지 병간 후에 집안 살림에 고기 알뜰하기까지 하니 자랑을 안 할 수가 있겠어? 할 수 있다면 나는 현수막도 걸었어. 정말이야? 정말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부끄럽네요. 자랑해야지. 5년이면 너도 할 만큼 했고 덕분에 저 사람도 혼자 일어나고 거동도 다 하니까 난 이제 걱정이 없다. 이제 아이 가지고 양육에 좀 더 노력하면 되겠다. 그치? 아이요? 네 그래야죠. 그럼요. 너 이제 마냥 20대가 아니야. 30대면 늦은 나이 알잖니?
네, 어머님. 너 나가서 살더라도 자주 올 거지? 이제 네가 해주는 밥이 아니면 손도 잘 가지 않아서 그래. 우리 딸 엄마 보러 자주 와야 해? 네, 어머님. 저희는 결혼 5년이 조금 넘었을 때 분가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간 모은 돈과 시댁에서 지원한 돈으로 작은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자주 오라는 의미로 작은 경차도 한 대 뽑아주셨죠. 얼마나 기뻤는지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모든 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남편도 제게 잘했고 뭐 하나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고 다정한 남편과 진짜 부모님처럼 대해주시는 시부모님이라는 건 상상 속에서나 있을 정도의 구성이니까요. 하지만 분가를 하고 딱 1년 정도가 되니 뭔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언니,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요? 추워서 얼어 죽는 줄 알았잖아요. 죄송해요. 눈길이라 너무 위험해서 속도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전화를 했으면 그때그때 뛰어와야죠. 우리 엄마가 차를 사줬으면 이렇게 힘들 때 도와야 가족인 거 아닌가? 이 추운 겨울에 40분을 기다리게 하면 어쩌자는 건지. 많이 추웠죠. 히터 틀 테니까 기다려요. 센스가 없네. 히터는 안 틀고 왔어? 언니, 그 궁상인 거 알죠? 오빠도 돈도 잘 벌고 시댁도 빵빵한데 언제까지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내가 말을 말지.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어요. 너무 서운했기 때문이었죠. 서운할 것도 넘치네. 이제 좀 적당히 살면 안 돼? 솔직히 미진이 말 틀린 것도 없어. 옷이 이게 뭐야? 쪽팔리지도 않냐? 다른 집 여자들처럼 여우같이 못하면 적당히 구색을 맞춰야지. 아예 고아 출신이라고 이마에 붙여놓는 건 어때? 내 옷이 문제야? 옷? 정확히는 옷도 문제겠지. 머리는 푸석푸석해서 화장을 이제 할 생각이 없어? 이제 당신도 어리지만은 않아. 그러니까 좀 긴장 좀 해. 요즘 밖에 나가봐라. 예쁘고 늘씬한 애들이 유부남 좋다고 난리를 떨어. 그런 애들이 있어? 야, 못 믿어? 나 정도면 그러고도 남지. 20대 여자들도 나만 보면 좋아 죽어. 아니, 내가 20대 때는 40대는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처럼 느껴지더라고. 야, 몰라서 그래.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 안정적이고 아빠 같고 뭐 그런 남자한테 끌린다고 난리야. 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알았어. 나도 좀 꾸미고 다닐게. 진즉에 그럴 것이지. 나중에 나 떠나고 후회하지 마라. 요즘 아주 네 얼굴만 보면 답답해서 집에 들어오기가 싫어. 싫다고. 권태기인가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오후 1시쯤에 큰 상자 하나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절 보자마자 소리를 꽥 지르더라고요. 그냥 반차를 냈다면서 그렇게 둘러대고는 쌩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일이 있고 3달쯤 되었을 때 남편이 비장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죠. 나 회사 그만뒀어. 회사를? 아니, 왜? 그만두면 그만둔 거지. 왜? 이유가 있어야 해? 그 회사는 나를 품을 정도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야. 당신이 알긴 알아?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깟 빌어먹을 회사. 인재를 이렇게 대우하는 법은 없어. 똥물에 튀겨 죽일 것들. 에이, 확 망해버려라. 아니, 무작정 화를 내지 말고 이유가 있을 거 아냐. 이직하려고. 내 능력을 너무 시기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요즘 월급이... 그래. 나도 이직하면 바로 될 줄 알고 말을 안 한 건데 실은 3달 전에 그만뒀어. 이직이 쉽지 않지. 이미 벌어진 건 어쩔 수 없고 마음에 담아놓고 있어서 많이 힘들었겠다. 그럼 앞으로 우리 생활비는 어쩌지? 그놈의 돈! 조금만 기다리면 될 거야. 안 될 게 있어? 내 능력 몰라?
그리고 나도 숨 좀 쉬자. 평생 일을 했는데 고작 몇 달씩 걸로 그렇게 눈치를 줘야 해? 눈치가 아니라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생활하기 힘드니까. 야, 고작 3달 월급 안 가져줬다고 그래? 어? 너 이제 보니까 완전 속물이네? 여보, 시부모님 용돈에 아가씨 용돈까지 모두 그게 얼마인 줄 알아? 거기에 카드도 하나 들여서 카드값 매달 나가는 생활비에 고정비도 있는데 걱정을 하는 거 당연하지. 일단 당신 돈으로 해봐. 나한테 받은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쓰지도 않고 모았지? 당신 성격에 그걸 쓸 일이 없다는 거 나도 알아. 아깝냐? 혹시 그래서 그래? 그런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니까 그 전에 내가 어떻게든 할 거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는 이만하지 마. 그래도 말을 해두면 용돈이라든가 조율이 될 거 아니야. 아, 싫어. 내가 싫다고 하잖아. 엄마 성격 몰라서 그래? 분명 난리가 날 거야. 회사에 전화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돼? 부부가 가족이 이 정도도 못 감싸주는 그런 존재야? 아, 내가 힘들 때 좀 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알았어. 비밀로 할게, 끝까지. 됐지? 남편은 그 뒤로 얼마간은 면접에 다니곤 했지만 한 2주가 지났을 때부터는 게임만 했습니다. 늦은 새벽 내내 소리를 지르면서 총싸움을 하는 게임을 했고 대낮에는 계속 잠에 잤죠. 그렇게 한 달, 2달이 지날수록 술에 많이 의존하기 시작했고 제가 모은 돈은 적금을 제외하고는 잔고는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왜 바닥이냐고요? 제가 아끼고 또 아껴도 버틸 수 있는 씀씀이가 아니었거든요.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아가씨 그리고 남편은 이전과 다르지 않게 계절마다 명품 가방이나 시계를 구매했고 그 타격은 몇 달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제 선택은 아르바이트였어요. 당장의 생활비라도 충당할 수 있게 편의점부터 백화점 청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하지만 그럴수록 가족들과의 사이는 멀어져 갔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님은 제가 밖으로 나돈다고 그렇게 생각하셨거든요. 애를 안 가지는 거니 아니면 못 가지는 거니? 대체 뭐라고 돌아다녀? 그게 어머님, 제가 집에만 있기가 헛헛해서 그냥 소일거리를... 소일거리? 우리 가족 얼굴에 먹칠할 생각이야? 너한테 누가 돈 벌어오라고 등 떠민 사람이 있어? 이게 아주 보자보자 하니까. 너 혹시 바람이라도 났어? 저번에는 미진이 픽업도 안 왔다고 그러던데 내가 너 차례 사주니까 헛바람만 들었지? 아,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일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럼 택시비라도 보내줬어야지. 그 늦은 밤에 애가 술을 먹어서 힘들어 죽겠다는데 언니가 돼서 그냥 혼자 가라고? 남편 돈 타먹고 살면서 뭐가 그렇게 아까워?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뭐? 너 당장 일 그만둬? 아직 애가 안 들어서는 건 이유가 있어. 너한테 정말로 너무 실망했어. 집안 살림이 엉망인데 시댁에는 이제 팔 길도 뚝. 여기서 인연을 끊고 싶은 거니? 죄송해요. 하지만 한 달, 아니 몇 달만 시간을 주시면.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는 거야. 내 아들 얼굴이 반쪽이 된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 했는데 그게 설마 너일 줄은 난 몰랐다. 아이고, 내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사돈이 없어서 따지지도 못해. 내 속만 이렇게 병이 나지. 내 아들 불쌍해서 어떡해. 하지만 그때 저는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빠져나가는 씀씀이를 따라잡기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시댁에 사실을 이야기하자니 남편이 상처받을까 참았습니다. 당신 이제 이직은 알아보지 않는 거야? 아, 지겹네. 또 그 이야기야? 그만 좀 들들들 볶아라. 아이씨, 너 지금 꼴랑 몇 푼 번다고 유세 떨어? 장 보는 거 2번이면 사라지는 그 작은 돈으로 유세? 유세가 아니라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
시댁에도 잘 안 가고 밖으로 나돈다고. 야, 그러니까 네가 직장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아르바이트 말고 밤낮 새벽에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엄마가 눈치채는 거지. 제대로 된 일을 구하면 모든 게 해결인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머리가 좀 안 돌아가? 경력도 단절이 되었고 날 안 뽑아줄 것 같고. 하긴 누가 너 같은 걸. 어쨌든 알아서 해. 나 실직이다 이런 말 나오면 너랑은 이혼이야. 알았어? 그니까 입 닫고 좀 참아. 돈은 못 벌어도 그 정도는 남편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지. 근데 아이 이야기도 하셔. 야, 너 진짜 금붕어야? 달기야?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너 지금까지 임신 안 됐어. 근데 노력한다고 되겠냐? 그리고 그걸 지금 이 타이밍에 이야기한다고? 너란 여자는 정말 형편없다. 지금 너 아니면 누가 돈 벌어? 임신해서 집에 또 들어눕고 싶었을 그래? 아닌 거 알잖아. 그 정도는 당신이 막아주면 좋겠다는 거야, 어? 좋아, 막아준다. 앞으로 그런 소리 안 나오게 막아줄게. 됐냐?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불임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모든 게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벌어지던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된 시발점이 되기도 했죠.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남편 말처럼 제대로 된 곳에 취직을 하려는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정말 운이 좋게도 꽤 괜찮은 곳에 들어갔습니다. 생전 해보지도 않았던 쇼핑몰이긴 했지만 저는 차근차근 배워나갔어요. 혹시 생수통 교체하셨어요? 아, 네, 제가 했어요. 아니, 그 무거운 걸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건져하실 필요 없어요. 업무도 많으신 것 같은데.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모두 공평하게 합니다. 저희는 상하관계 회사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존댓말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너무 많은 걸 하지 마세요. 회사는 정말 좋은 곳이었어요. 대표님도 직원들도 저에게 많이 가르쳐주고 칭찬도 아끼지 않는 그런 곳이었죠. 칭찬의 날이라는 것도 있었고 수익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에 저녁에 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뒀고 그 회사와 시댁을 오가면서 잘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에 아가씨를 데리러 가거나 아버님 병원에 가는 것도 빠지지 않을 수 있었고 주말에는 시댁에서 반찬을 만들어 냉장고를 채워둘 수도 있었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제게 굉장히 차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내용 또 왜 줄어들었어? 오빠한테 언니가 뭐라고 했어? 그치? 그런 게 아니라 했네. 이간질 이런 거 전문이야? 오빠가 언니한테 말하라고 하던데 이제 오빠 돈 언니가 관리해요? 와, 진짜 대박이네. 왜요? 나한테 돈 주는 게 아까워서? 이제 아가씨도 회사를 다니고 돈을 버니까 줄이는 건 어떤가 해서요. 그니까 그걸 왜 언니가 판단을 하냐고요. 아, 진짜 짜증나서 죽겠네. 오빠가 늘 제 돈을 넉넉하게 넣어줬는데 갑자기 미친 짓을 하나 했더니 내가 회사를 다녔으라고. 그 월급 받아서 뭘 얼마나 쓸 수 있다고 사회초년생이. 그때 당시 신우이의 나이는